서울 집값을 밀어올린 주 원인으로 지목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됐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제 급매물 모두 빠지고 지금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네, 한 주간 부동산 분위기와 또 함께 또 눈에 띄는 경매 매물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이제 이른바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지금 이번 주부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구 단위로 전체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또 처음이고. 네. 근데 이제 첫날부터 이제 결국 뭐 문의도 뚝 끊기고 거래는 더더욱이나 그거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실거주 외에는 여기서는 집을 살 수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서울시가 지난번에 그 서울 강남 3구, 예. 즉 강남구하고 서초구, 송파구, 거기에 이제 용산구까지 예. 서울의 총 4개구의 전 지역에 대해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일반 매매를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원칙적으로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필수가 될 것 같아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갭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 외에는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여기가 재지정되고 나서 네. 실제로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감. 네. 그러면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뭐 걸리는 거 없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매수자 수요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이제 가격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를 굳이 허가제라고 말한 거는 누가 허가를 받는 겁니까? 누구한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네. 실제 이제 원칙으로 이제 매수자가 받는 거고요. 예. 관할 지자체에서 이제 받는 거죠. 이 집 허가를? 내가 집 사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파트 사도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 안 하실 거네요 하면은 집 못 삽니다 하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걸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입신고 등 실거주를 실제 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 등 네. 그거 충분히 뭐 실거주 안 하면서도 전입신고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교수님. 실제로는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결코 쉬운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저나 우리 소장님이 예. 살지도 않는 곳에 예.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있다. 예. 사실 또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서 물론 이제 뭐 투기적인 수요가 있어서 예. 일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실거주를 하지 않을 거면서 마치 실거주 할 것처럼 하는 것은 차후에 또 법률상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그 실거주 지역에서 카드를 썼는지 여부까지 다 보게 돼요. 네. 실제로 생활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게 위장 전입신고 자체는 하면 안 돼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멘트 아닌가요? 제 목이 가서 아무튼. 목이 가서. 네, 어찌 됐건 간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 이게 재지정 앞두고서는 이제 팔려고 했던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전에 호가를 올렸다가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지금 낮춘 싸게 상황이잖아요. 팔아야 네. 되니까. 집값 팔려면은. 움직임이 어땠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저께 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그 3월 넷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상승폭이 일단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을 당시에 가장 크게 올랐던 송파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가격 내림세가 나타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발표 후에 일단은 이제 많은 곳들의 아파트 값이 호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가 일단 가격 자체가 아주 많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송파구하고 용산구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개업소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가 이번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된 다음에 거래가 급증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급감을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루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올 때는 거의 한 50통 정도 왔는데 네. 지금 이제 한두 통밖에 오지 않는다. 거의 오지를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용산구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갑자기 가격은 송파구하고 강남구가 떴는데 왜 갑자기 용산구까지 잡는가라고 예. 하는 점에서 네. 굉장히 좀 분통을 터뜨리는 오히려 중개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사실 강남 3구하고 오히려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좀 풍선 효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주변 지역으로 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예, 되었기 예, 때문에 예. 실제 이제 실거주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실거주밖에 안 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외 지역은 갭 투자도 가능하고 그렇네요. 매매가 오히려 원활할 수 있겠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거 네. 무슨 말이죠? 3번. 이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네. 그 주변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오히려 근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이게 또 재건축 수요가 워낙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마포나 성동도 지금 호가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방문을 해 보면 네. 호가는 호가일 뿐 네. 매물은 그게 또 많지 않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난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이제 강남구 임장을 한번 했는데 일단 먼저 재밌는 좀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희 이제 수강생들하고 제가 올해만 일단 뭐 김포 그다음에 남양주, 강서, 마포 정도를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령 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전용 면적, 네. 가령 뭐 김포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억, 5억, 6억에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강서나 마포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한 8, 9, 10억에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강남을 갔는데 오히려 강남에 가보니까 이를테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그냥 웬만하면 그냥 50억, 60억 부르는 거니까 다시는 이 지역에 오고 싶지 않다. 상당히 허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의외로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중개사무소를 가보니까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개업소마다 한두 개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언제 또 매도인이 물량을 거둘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중개업자분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호가가 이렇게 높냐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그 보유하신 보유자분들이 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1등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는 우리 압구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농담처럼 들리지만 33평이 100억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앞으로도 사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격 하락을 예상한다 이런 것은 좀 약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송파 같은 경우가 네. 갑자기 급등했다가 예. 좀 호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의외로 성동구나 광진구나 마포구는 오히려 좀 호가가 더 올라가는 예. 이제는 우리밖에 살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조금은 다른 데는 좀 주춤한 데 비해서 그런 쪽은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강남 3구 그 이제 눈 튀어나오는 그 가격 아까 그 청년이 허탈해 했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 이거 중심으로 해서 방송 내용을 짜거나 네. 부동산 관련 정책도 강남 3구 뭐 이런 데 보고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제 얘기는 주변에서 오히려 많이 듣는 얘기는 아니 내 사는 집은 자꾸 집값이 똥값이 돼가는데 뭐 맨날 TV에만 보면은 뭐 오르네 마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압구정이 진짜 그게 100억이 가든 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두고 다른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왜 그쪽 강남 3구 얘기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관심도 없는 그런 쪽을.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지만 네. 이게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투자자들의 이를테면 시선은 기본적으로 강남 3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 거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50억, 100억을 가버리게 되면 그 효과가 네. 바로 옆으로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번에 그 마포구나 강서구나 이를테면 성동구를 가보면 네. 아니 압구정 저런 아파트가 50억, 60억 하는데 실제 여기는 시세가 15억 하지만 우리도 최소한 반가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시장을 갖다가 약간 좀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강남 3구와 이를테면 용산구 같은 핵심적인 지역들은 좀 가격에 대한 어떤 좀 제한을 조금 두는 것이
저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아유, 가격의 제한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조정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좀 가격을 좀 약간 억누를 필요는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규제가 주는 역효과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반드시 우리 그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효과가 반드시 있죠. 예. 그러나 지금처럼 이번 상황에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서울시가 네. 사실은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규제의 역설 이런 게 예, 반드시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 시장이 폭발해버리면 이 효과가 서울 전역 오히려 나중에 지방까지도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선제적으로 좀 잡아야 하는 좀 부득이한 그런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셨었나요, 처음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봤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강남 3구하고 차라리 뭐 이를테면 용산구를 잡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서울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번 잡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풍선 효과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강남 3구, 용산구 잡으니까 오히려 그 효과가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처럼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격만 싸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적으로 해제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서울시의 미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거 자꾸 이제 질문을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네.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저 갭 투자 저게 저 문제라면은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고민했었었는데 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갭 투자를 하잖아요. 예.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뭔가 좀 시장의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은 2년만 보유하면 일단 나중에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를테면 12억 원까지. 예. 저는 오히려 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2년을 오히려 5년이나 10년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이런 투기 거래가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원래 경매 쪽 전문가시니까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게 경매는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예. 이게 오늘의 또 주제예요.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남 3구하고 아까 용산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갭 투자도 불가능하고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입을 할 수 없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매나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 압류재산 공매 예.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지정되고 나서 저한테도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경매에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를 좀 낙찰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오히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나서 실제로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아파트 낙찰 사례가 좀 있었으면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일반 매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투자용으로 앞으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경매로 이를테면 입찰해서 낙찰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야 진짜 그러고 보니 설 교수님하고 경매 시장 얘기한 지가 참 오랜만이네요. 네. 지금 그러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한 달 만에 재지정하고 요게 지금 경매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장 자체는 네. 상당히 좀 혼란한 상황인데요.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의 낙찰가율하고 입찰 경쟁률을 한번 작년도 최근에 한 달, 그리고 올해 한 달을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작년도 2024년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딱 1년 전 한 달인데 그때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75.36%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입찰 경쟁률은 4대 1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엊그제까지죠. 한 달 동안의 낙찰가율이 무려 89.17%. 그다음에 입찰 경쟁률은 9.2대 1. 그래서 낙찰가율은 한 14% 정도 급등했고요. 더불어서 입찰 경쟁률도 기본적으로 한 5대 1 정도가 더 상승했다. 그만큼 최근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일반 매매도 좋습니다만 경매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임장 다녀오셨죠? 네. 예, 지금 이제 매물 소개해 주시기 전에 왜 그 명도 과정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거죠. 이거 명도 과정에서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뭐 아파트나 빌라나 또는 뭐 건물 낙찰을 받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경매는 낙찰만 받았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네. 것 같고 낙찰 후에 사실 명도까지 완료해야만 끝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경매에 입문하는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경매 입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권리 분석인데요. 네. 사실 이제 권리 분석 몇 번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로 낙찰을 받아보니까 기존의 점유자와의 명도 협상이 좀 상당히 좀 불편하죠. 사실 또 대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만 우리가 낙찰자하고 기존의 점유자는 사실 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배려하면서 단호함이 있는 좀 명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명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투 트랙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명도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일정한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줘서 협상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한 90%가 좀 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지난번에 이제 노원구에 아파트를 낙찰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사비 없이 이사 기간만 2개월을 줘서 원만하게 이제 명도가 완료되었고요. 특히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이 별로 뜨지 않다가 지난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10% 이상 가격이 상승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짐은 있는데 점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짐은 있는데 점유자가 없다. 그럼 이제 부득이하게 인도면허 결정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를 좀 가야 되는 것은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주식으로 치면 종목 찍어주시는 건데 임장 다녀오신 곳 중에 이렇게 뭐 주목할 만한 지역이나 매물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서울 강남구하고 인천의 이제 청라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구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경매 매물이 현재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현재는 예정 물건이 한 3건 있습니다.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매각길이 네네. 잡히는 이제 물건인데 차후에 한번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아파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아파트는 강남구 역삼동의 개나리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 타경 537일 사건인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3평형의 아파트, 438세대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는 2006년산, 그래서 이제 한 19년 차인 거니까 그냥 보통이다. 17층 중에 10층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가 약 29억 원. 근데 이제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가 23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현재 호가가 29억 원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아파트는 2호선과 수인 분당선, 선릉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다음에 이제 근처가 뭐 아파트 단지, 벨트를 이루고 있고 교육 여건도 물론 좋고 뭐 멀지 않은 곳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강남 3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일반 매매는 어렵지만 우리 경매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경매 매물을 얘기했었을 때 이 네. 경매 매물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 절차 등을 알고 싶다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사이트니까 100%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법원 사이트 말고 그건 이제 일반 뭐 민사 형사 사건인 거니까 네. 경매 사건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초품학까지는 아니지만 근처에 또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맞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도 있고 맞습니다. 네.
뭐 학군 수요는 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